자, 이제 33페이지고요.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자, 복대리는 누가 선임하죠? 대리인이 선임하죠. 그러니까 일단 을이 대리인이에요. 원래 이제 을이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요.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변호사는 임의대리예요, 법정대리예요? 임의대리죠. 임의대리입니다. 그죠? 법에서 정했어요, 갑이 골랐어요? 갑이 골랐죠, 그죠? 내가 지금 소송을 해야 되니까 이 소송과 관련된 그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수권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수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 을 변호사, 임의대리인인 거죠. 그럼 소송할 때, 재판할 때 을이 가야 돼요? 을이 다른 사람 시켜도 돼요? 네? 을이 가야 돼요? 다른 사람 시켜도 돼요? 시켜도 되죠, 그죠? 안 돼요. 시키면 안 됩니다. 지가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갑이 누구한테 수임료 줬어요? 을한테 줬죠, 을한테. 근데 을이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다른 초짜 변호사 보내면 망하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들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변호사들이. 지가 안 하고. 그죠?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현실에서는요? 그 계약서에 써놨어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고 써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사인하면 돼요, 안 돼요? 사인하면 안 된다는 거. 사인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복대리인 선임하면 안 됩니다. 네가 직접 하시라고, 네가. 내가 지금 수임료를 진짜 부가세 포함 330을 드렸으면은 초짜를 시키라고요, 당신이 하시라고요? 당신이 직접 하시라고요, 지금. 피가 마르는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넘겨보세요. 34페이지요. 자, 일단 먼저 복임권이 나옵니다. 양과로 1번에서. 여기서 동그라미 1번 단락에 보시면은 120조 보입니다.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리는 지금 임의대리 말하는 거, 법정대리 말하는 거? 임의대리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가 수권이에요. 그러니까 수권에 의해서 대리인이 된 그 경우에, 즉 임의대리의 경우에 대리인은 첫째, 본인의 승낙, 줄칩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줄칩니다. 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복대리인을 임의대리인께서는 선임을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네가 하시라고요. 330 받으셨잖아요. 그죠? 330이요. 그냥 기본이 330이에요, 변호사들은요. 하는 것도 없으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의 뭐가 있었을 때? 본인의 승낙이요. 우리는 승낙을 했어요, 대부분. 계약을 할 때. 그죠? 우리 왜냐면 사인만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요. 요게 있으면은 누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라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죠. 원래는 지금 재판 받으러 갈 때 을이 직접 출석해서 갑을 조력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맹장이 터진 거죠. 그죠? 맹장 터져가고 수술하러 간 거죠.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누구 보내도 됩니다? 그때는 복대리 보내셔도 된다고요. 그때는요. 뭐가 있었으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맹장 터졌잖아요.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을이 임의대리가 아니라 법정대리 같으면 복대리 선임하셔도 돼요. 사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밑에 보시면은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나오죠. 자, 122조 보세요.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하셔도 돼요. 얘는 그냥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차이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로요. 자,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요런 사유가 있으면은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고, 그리고 법정대리라면은 이런 사유 없이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그럼 어쨌든 간 복대리인이 선임이 됐다면, 복대리인 같은 경우는 누가 선임한 거죠? 본인이 갑이 선임했어요? 을이 선임했어요? 을이 선임한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보게 되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대리인이 선임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했죠?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자신이 누구죠? 누구 말하는 거죠?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죠?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이렇게.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대리인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책임도 나중에 누가 져야 돼요? 대리인이 책임져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했으니까? 대리 네 이름으로 했잖아요. 지금 갑은요 천지를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본인 갑은요. 근데 당신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복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을 갑이 골라서요, 을이 고르고 있어요? 을이 고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책임하에 선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복대리를 대리인의 이름으로. 따라서 을이 병을 선임하는 복임행위라는 것은, 자, 복임행위요. 복임행위라는 거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대리행위가 되려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했을 때가 그게 대리행위예요. 근데 지금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건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라서, 대리인 이름으로 하는 거라서 대리인 이름으로 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이 아니고 본인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건 대리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죠? 복대리인 선임하는 건? 맞아요. 수권행위입니다.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권한을 준 거예요? 권한을 준 거예요. 내가 지금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대리권을 병한테 넘겨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사 붙여넣기로 넘겨준 거라고요. 잘라내기 붙여넣기가 아니고. 차이 아세요? 예?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권한을 준 거라고, 이렇게. 그럼 복대리인에게 권한이 넘어가요, 이렇게. 이때 권한이 넘어갈 때 을 권한이 없어지면서 병한테 넘어가요? 을 권한은 그대로 하면서 넘어가요? 그대로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게 복사 붙여넣기라고요. 을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 권한이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수권행위 한 거죠. 따라서 이 복대리는 100% 법정대리다, 임의대리다? 100% 임의대리예요. 복대리인이 법정대리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권이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리인이 선임하고 이거 자체가 수권이기 때문에 복대리는 100% 임의대리입니다. 근데 이 복대리인이 결국 나중에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뭔가 계약을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아니면 소송 가가지고 재판하고 하시겠죠? 이거 할 때 이 병은 갑을 대리해요, 을을 대리해요? 누구 대리하는 거죠? 갑을 대리하는 거죠. 갑 재판 뛰는 거예요, 을 재판 뛰는 거예요?
갑재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대리 같은 경우는 누구의 대리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을 대리하는 거예요. 선임은 누가 했지만, 선임은 대리인이 했지만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복대리 행위를 할 때는 누구를 대리합니다? 본인을 대리한다고요. 따라서 만약에 복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할 때 복대리인도 현명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명을. 여기서 현명을 할 때 을 이름을 밝힌다, 갑 이름을 밝힌다. 갑 이름을 밝혀야 되겠죠. 시험 문제,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한다. OX. 오죠.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시는 거죠. 그죠? 자, 시험 문제,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된다. OX. 그건 아니라고요. 선임은 누구 이름으로? 선임은 대리인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차이 느껴지세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을요. 자, 그래서 개념에 지금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누구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인가? 그거는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고요. 니은달락. 본인의 이름이 아니다. 자, 따라서 성질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은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걸 가리켜서 복임행위라고 하는데, 이 복임행위 같은 경우는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기억이요. 이건 무슨 행위라고요? 수권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디귿 복대리인은 100% 언제나 항상 임의대리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동그라미 2번 내려갑니다. 어디까지나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123조에 지금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복대리인은 그 가진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니은단락에 보시면, 니은단락에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복대리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을 할 때 본인의 이름을 밝힌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아요. 3번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리권과 복대리권이 무슨 관계냐? 기읍. 대리인이 설령 복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하여도 이 을이 갖고 있었던 저쪽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사 붙여넣기라서요. 안 없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가 소멸하면? 대리권이 소멸해버린 거죠. 이렇게. 그럼 복대리권도 어떻게 돼요? 소멸해버리는 거죠. 어떤 경우에 저 대리권 소멸하죠? 본인이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거나요?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의견 개시 받으시거나, 파산하시거나요. 아니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수권했던 건 철회하거나. 사유 6가지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이미 대리권 없어지겠죠? 그럼 복대리권도 없어질 거라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디귿. 대리권한과 복대리권한은 일단 원칙상은 같은 권한이라는 겁니다. 왜? 복사 붙여넣기라서. 123조 2항에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같은 권리 의무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복대리라고 하는 사람은, 복대리인은 누구의 책임으로 선임됐어요? 대리인의 책임으로 선임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복대리인이 초짜 변호사였던 것도 초보였던 거예요. 초짜가 가가지고 망했어요. 소송이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망해버렸다는 거죠. 망해버리니까 본인한테 손해가 생기잖아요. 망해버리니까 손해 생기잖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얘한테 책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망치기는 누가 망쳤지만 복대리인 병이 망쳤죠. 근데 얘를 선임한 게 누구라서? 얘라서. 그죠? 얘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책임 문제라는 겁니다. 자, 밑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책임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책임의 범위는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가장 무거운 책임이 무슨 책임이죠? 가장 무거운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 무과실 책임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돼요. 아무 잘못 없어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가장 무겁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경감되면, 책임이 한 단계 가벼워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선임감독상 책임. 선임 감독을 잘못해서 지는 책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감경되면은 그때는 태만 책임이죠, 그죠?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서도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라면 책임 없다라는 그 태만 책임이요. 이렇게 책임이 상 중 하가 있는 거예요. 무과실, 상 가장 무겁고요. 한 단계 경감되면 중, 선임감독상 책임. 여기서 한 단계 더 감경되면은 태만 책임 하. 상중하라는 거죠. 상중하. 여기서 한 단계씩 경감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임의대리부터요. 임의대리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임권 있어요, 없어요? 임의대리인 복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어떤 경우 인정해줘요?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의 승낙 있을 때 복임권 인정해주죠. 그러니까 임의대리인은 원칙은 복임권이 없어요. 따라서 책임이 무거워요, 책임이 적당해요? 책임이 적당해요. 법정 대리는요.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복임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럼 책임이 무거워요, 책임이 좀 적당해요? 무거워요.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무거운 거예요. 얘는 권한이 있죠. 따라서 책임도 무겁다.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원칙이 무과실 책임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저 임의대리인 같은 경우는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는 책임은 얘보다는 가벼워야 되겠죠.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임의대리인의 책임은 원칙이 선임감독상 책임이라는 거죠. 일단 원칙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1번 단락에 보시면은 임의대리인의 책임 범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선임감독상 책임이라는 거예요. 상중 하중에 뭐죠? 중 121조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전조의 규정이 뭘 말하는 거죠? 120조 말하는 거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도 있죠. 그거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하셨다고요. 그때는 본인에게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해서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 책임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동그라미 2번 단락에 보시면은 법정 대리인 나오죠. 법정 대리인은 원칙이 무슨 책임이라고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의대리인 다시 돌아와서 자, 니은에 보시면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의 뭐가 있었을 때? 지명이 있었어요. 본인이 지명했어요. 갑이 병을 지명했어요. 본인의 승낙이 있었어요. 본인의 지명이 있었어요. 지명. 그럼 병을 을이 골랐습니다. 갑이 골랐습니다. 갑이 고르셨어요. 그럼 을의 책임은 무거워져야 돼, 가벼워져야 돼? 가벼워져야 정상이죠. 본인이 뭐 했으니까? 네가 지명했잖아요. 네가요. 본인의 지명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을의 책임은 가벼워져야 됩니다. 그게 지금 태만 책임인 건데 지금 121조 2항에서 자,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주치입니다.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던 경우는 그 복대리인의 부적임하거나 아니면 불성실해요, 제가 병이. 근데 그 사실을 알고도 본인에게 통지도 안 하시고 해임도 안 하시고 태만 게을렀다는 거죠. 그때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것만 아니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게으르지만 않았다면요.
자, 따라서 본인의 승낙이 있었을 때는 임의 대리인은 무슨 책임져야 돼요? 본인의 승낙이 있었을 때 무슨 책임져야 되죠? 본인의 뭐가 있었을 때? 승낙이 있었을 때 그때 임의 대리인은 무슨 책임져야 돼요? 선임감독상 책임지는 거죠. 그죠? 제발요. 지명하고요. 승낙하고 다릅니다, 지금. 글자 다릅니다, 지금. 자, 본인의 승낙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때 대리인은 무슨 책임져야 돼요? 선임감독상 책임이라고요. 본인의 뭐가 있었을 때? 승낙이 있었을 때. 근데 만약에 본인의 뭐가 있었으면? 지명이 있었으면 그때 복대리인이 뭔가 사고 쳤죠. 그때는 무슨 책임지라고요? 그때는 태만 책임이라고요. 그때는요. 단어 한 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단어를 잘 보시라고요. 그죠? 화이팅. 자, 내려갑니다. 자, 이제 법정 대리요. 자,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원칙적 책임이 무겁습니다. 얘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근데 의리 법정 대리인이었는데 이 법정 대리인에게 뭔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좀 봐줘야 되죠. 봐줘갖고 책임 한 단계 경감시켜준다고요. 근데 법정 대리는 원래부터 책임이 무거웠기 때문에 한 단계 경감됐을 때 그게 선임감독상 책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밑에 122조에 나와 있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전조 1항 책임이라고 말하죠. 전조가 121조고 그 1항이 선임감독상 책임 말하는 거죠. 그 책임을 지게끔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대리였고요. 이제 우리는 무권대리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제3절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는 대리예요, 대리 아니에요? 에? 이거 대리예요, 대리 아니에요? 대리예요. 왜 대리예요? 대리잖아요, 대리. 대리죠? 대리 맞다고. 대리 행위 했어요? 대리 행위 하셨어요. 근데 권한을 가지고 권한 없이 했다는 거죠. 그게 무권대리잖아요. 무권대리. 그러니까 대리 행위는 한 거죠. 계약했어, 계약 안 했어? 계약을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가진 땅을 위임장을 조작해서 서류를 조작을 해가지고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다고요. 행위를 했어, 행위를 안 했어? 행위를 했다고, 행위를 했어. 행위를 하고 명의도 넘겼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본인 갑이 대리 행위를 한 이 을에게 권한을 주지도 않았는데, 권한 준 적이 없는데, 자기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임장을 꾸민 거죠, 그죠? 위임장 조작을 했어요. 위임장을 조작을 해가지고 병에게 돈 받고 땅 다 명의 넘겨버렸죠. 그럼 이거 자체가 대리 행위를 한 건 맞는데 권한이 없이 한 거니까 이게 무권대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권한이 없이 한 거니까 이 효과가 본인한테 정상적으로 효과가 귀속돼요, 귀속되지 않아요? 귀속되지 않겠죠?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일단 무효라고 하셔야 돼요. 일단. 그죠? 왜 무권대리나 무효라 해야 돼요? 무니까 무죠, 무효인 거죠, 무효. 원칙은 일단. 근데 이게 왜 유동적 무효라고 하냐면 여기서 본인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추인해서 아들 살릴 수 있죠? 추인할 수 있거든, 추인을 하게 되면 추후에 인정을 해주고 이거를 유효로 만들 수 있다고요, 본인이요. 아니면은 나는 땅이 더 좋으면 거절해버리죠. 추인 안 하겠다 해버리죠. 그럼 무효로 또 확정시키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건 본인이 선택하죠. 추인할 건지 거절할 건지에 대해서 본인 갑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효도 될 수 있고 무효로 확정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효라고요? 유동적 무효라는 거죠. 유동적 무효. 그래서 무권대리 하면 딱 유동적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대리 하면 유동적 무효로 바로 연결돼야 돼요. 바로.
어차피 유동적 무효는 우리 시험에서 2개밖에 없잖아요. 2개밖에. 그죠? 그거는 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죠? 2개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 여가고 무권대리요. 그게 다예요. 유동적 무효. 그죠? 물론 좀 더 있긴 해요. 근데 잘 안 나오니까. 잘 안 나오니까 무시하고 무권대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 여가고. 그 정도는 외우셔야죠. 그죠? 네, 화이팅. 공법보다 양심이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무권대리는 종류가 2가지입니다. 지금 중간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일단 좁은 의미의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있는 건데, 일단 먼저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본인의 추인권입니다. 자, 추인이 무슨 뜻이죠? 추후 승인이에요. 추후 승인. 추후 뭐 하는 거? 승인하는 거. 추후에 뭔가 승인하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이 나오면 유효가 떠올라요, 무효가 떠올라요? 유효가 떠올라야 돼요.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거, 무효로 만드는 거. 유효로 만드는 게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추인하면은 본인이 추인을 하신다는 거는 이거를 유효로 만들 겁니다, 무효로 만들 겁니다. 유효로 만들 거죠. 그럼 추인 하시는 거죠, 추인 이렇게. 근데 문제는 추인을 깔끔하게 하려면은 상대방한테 추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는 거죠. 나 몰라요. 상대방이 모른다. 이런 경우라면은 무권 대리인에게만 했던 그 추인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알았을 때죠. 알았을 때. 자, 개념 보겠습니다.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원래 추인은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서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딱 넘겨줄게 이 말이죠. 유효로 만들어줄게.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자, 성질 내려갑니다.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고요. 그리고 형성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방적 권리 행사로 유효로 만드는 거라서 형성권입니다. 시기,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죠. 만약에 본인이 추인하기도 전에, 본인이 추인권 행사를 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먼저 뭐 해버리면, 먼저 철회해버리면, 얘가 먼저 철회를 해버리면은 그로써 즉시 이 유동적 무효였던 게 뭘로 확정돼요? 무효로 확정돼 버리거든요. 그럼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빨리 정상적으로 추인하려면 뭐 하기 전까지 추인을? 철회 전까지 추인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상대방, 추인을 누구에게 할 수 있냐? 첫째,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 저 병에게도 당연히 추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병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 또 넘겼다면, 그 넘겨받은 승계인이 있다면 그 승계인에게도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맨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니은이죠.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입니다. 자, 132조를 보게 되면 추인 또는 이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을 못한다고요. 한 번 더, 추인을 누구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만 해버렸으면 그 효력을 주장한다고, 주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주장 못해버린다고요. 그러나 뒷문장 보세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면은요, 상대방이 모르면요, 알면은요, 안 때. 그때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던 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 못합니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해석되세요? 해석 잘 안 돼서 또 밑에 또 정리 또 해놨죠. 또. 그죠? 첫 번째 점.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몰라요. 갑이 을한테 추인했는데 상대방이 모릅니다. 이러면 이때는 그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를 못하고 그 밑에 점 상대방이 알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은 그는 추인이 된 거예요? 지금 추인 안 된 거예요? 추인 안 된 거죠. 아직은 유효로 확정된 거 확정되지 않은 거 확정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탁 유효로 확정되죠. 상대방이 탁 아는 순간서부터 유효 확정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모르는 거죠. 지금 상대방 모르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철회를 하고 싶거든요. 상대방 철회하고 싶어요. 그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되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상대방이 먼저 철회한 거죠. 먼저 안 상태에서 철회, 모르는 상태에서 철회. 모르는 상태에서 철회해 버렸다고 이렇게. 그럼 추인이 우선이에요? 철회 우선이에요? 그럼 철회 우선이에요. 그죠? 아직 추인 안 됐었거든요. 그럼 결국 효력은 뭐가 된다는 거죠? 철회가 됐으니까 무효로 확정되겠죠. 그리고 바로 맨 밑에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 사실을 알기 전 철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와보시면은, 자, 추인을 일부 추인을 하거나 변경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을이 서류를 조작해서 명의를 넘긴 그 땅이 1000평인데 1000평이었죠. 근데 갑이 추인을 상대방한테 한다는 거죠. 상대방한테 추인하면 깔끔한 거죠. 근데 갑이 추인을 10평 추인하는 거죠. 10평 추인해 줄게요. 10평 드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전부 추인, 일부 추인. 일부 추인이죠. 이거 효력 없어요. 이거 효력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뭐 해줘야 되죠? 동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추인 안 하고 깔끔하게 전부 다 추인 안 하고 일부만 추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경을 가해서 추인을 했다면 이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반대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이건 무효돼 버린다는 겁니다. 자, 행사 방법으로 내려갑니다.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추인은 서면 구두 다 가능하고요. 명시, 묵시 다 가능합니다. 불효식이겠죠. 따라서 니은에 묵시적인 추인이 있는 거예요. 추인을 할 때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이 추인을 하고 싶어요. 갑이 추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유효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갑이 병에게 추인을 한다면 어떻게 추인하면 되죠? 어떻게 추인하면 돼요? 말로 하면 돼요. 뭐라고 말해요? 예? 추인할게. 추인할게 하면 되죠? 몇 평을 추인할게? 예? 1000평. 추인할게. 추인할게. 요. 그죠? 그럼 추인한 거 안 한 거? 추인한 거예요. 아니면 갑이 땅을 들고 가서 땅을 줬어요. 이렇게. 땅을 인도시켰죠? 자, 땅을 목적물을 명도시켰다는 거죠. 명도, 인도. 목적물을 상대방한테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유효로 하자, 무효로 하자? 유효로 하자는 거죠. 이게 다 묵시적 추인이에요. 자, 첫 번째 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의 그 일부를 수령하셨네요. 돈을 받으셨네요. 돈을. 을이 서류 조작해서 땅 넘겼죠. 땅 넘겼고 뭐 받았어요? 돈 받았을 거 아니고 돈을. 돈 받았죠. 돈을 10억을 받은 거죠. 10억 돈을 챙긴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드린 거죠. 그죠? 다 드렸어요? 일부를 드렸어요? 일부를 드린 거죠? 얼마 드렸어요? 예? 5천이요. 5천을 이렇게 드린 거죠. 5천을 일부를. 그죠? 땅 판 돈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아들이 다 얘기했어요.
그죠? 이 돈이 무슨 돈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땅 판 돈이요. 땅 팔고 나머지 5천만 원이요. 다 썼습니다. 나머지는. 그죠? 9억 5천 제가 다 탕진했고요. 5천만 원 드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어요. 전부를 받았어요? 일부만 받았어요? 일부만 받았죠. 그래도 이거 추인한 거예요. 돈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추인 안 하려면. 추인 안 하려면 안 받아야 되죠? 받으셨거든요. 그럼 추인이에요. 자, 두 번째 점. 장남이 서류를 위조했고 매매했던 그 부동산을 본인이 매수인 상대방 병 말하는 거죠. 얘한테 뭐 했어요? 명도시켰어요. 딱 넘겨줬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유효로 하자는 거죠. 묵시적 추인이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점,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그냥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거죠. 이건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죠. 벼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죽일지 생각하고 있죠. 고소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추인입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그죠? 이것만 가지고는 추인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소급표 내려갑니다.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소급 유효예요. 그리고 소급표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요. 또 뒤에.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본인의 추인 거절권입니다. 추인을 거절한다는 거는, 자, 개념 보시면은 추인 의사가 없음을, 나 추인할 생각이 없어요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게 추인 거절입니다. 자, 이거는 상대방 있는 역시 단독행위고, 그리고 역시 형성권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반대로 추인권 행사를 안 하고 추인 뭐를 행사하면? 거절권 행사를 한다는 거는 유효로 하자는 거다, 무효로 하자는 거다? 무효로 하자는 거죠. 무효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역시 형성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추인 거절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 경우는 무효로 확정됩니다. 4번 내려갑니다. 4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죠.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본인 갑이 사망했죠? 갑이 화병으로 사망한 거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을은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땅을 상대방한테 넘겼거든요. 명의를 싹 넘겨버렸다는 말이죠. 이렇게. 어쨌든 무권대리 행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 효력은, 무권대리 행위의 효력은 유효, 무효? 무효죠? 무슨 무효? 일단 유동적 무효예요, 지금. 유동적 무효. 그리고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본인은 뭐 하면 된다? 선택하면 되죠? 뭘 하든지. 추인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거절하든지 선택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선택하기 전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셨다고요.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결국 이 아들한테 본인의 지위가 전부 다 뭐가 되죠? 포괄승계 상속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인권 있죠, 추인권이 상속돼요, 상속 안 돼요? 상속됩니까? 상속되죠. 그죠? 거절권이 상속이 돼요, 상속이 안 돼요? 거절권 상속이 돼, 상속이 안 돼? 상속은 돼요. 상속인에게 넘어가기는 한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 첫 번째, 추인권이 넘어가요. 뭐도 넘어가요? 거절권도 넘어가요. 왜냐하면 본인 갑이 사망했죠? 그럼 그 지위는 고스란히 을이 다 받으시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땅을 찾아오고 싶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흔적을 이렇게 잡고 싶잖아요. 그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아버지가 그 읽어놓은 땅이잖아요. 내가 철없이 명의를 넘겨놨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되잖아요. 그 흔적을 붙잡고 싶잖아요. 있을 때 못하고. 있을 때 못하고 그 흔적을 붙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땅을 찾아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뭐를 행사했다는 거예요? 거절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그 땅을 찾아오고 싶어서. 무효로 만들어서 찾아오고 싶죠? 그럼 돈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돈 다 준비했어요. 돈 드릴 테니까 빨리 땅 돌려달라고. 추인 거절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거절권 행사. 이 행사가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건 맞지만 명의를 넘겼던 게 누구니까? 지가 서류 조작해서 명의 넘겼죠? 그래 놓고 그 반대로 또 거절권 행사를 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앞뒤가. 행동의 앞뒤가 안 맞죠? 그거를 금반원이라고 해요. 그걸 금반원. 금반언이라고 해요. 금반언. 그죠? 이 금은 금지한다는 거예요. 금지. 반대로 말하는 거 금지예요. 앞뒤 안 맞는 행동 금지. 이게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 중 한 가지예요.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추인 거절권 상속은 받았어, 안 받았어? 상속은 받았죠? 근데 뭐가 안 돼요? 행사가 안 돼요. 행사가 안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무권 대리인은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그러면은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냐? 아예 그것도 안 된다고요. 세 번째,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그럼 사용료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고도 무효 주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땅은 누구 거예요? 병 거 되는 거예요. 병이 땅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는 순간 땅은 병 거예요. 그 2번이에요. 상대방에게 경요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이 되면서 이거는 유효인 걸로 확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오른쪽 가서 상대방의 권리입니다. 자,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양괄호 3번에 최고한다든지 아니면 양괄호 4번에 철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상대방의 최고는 독촉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았든 몰랐든 할 수 있습니다. 최고는요. 선악불문. 131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을 하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확답을 하라고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죠. 확답을 발하지 않는다는 건 확답 도달이 안 됐다는 거, 확답 발신이 안 됐다는 거. 발신이 안 됐다는 거죠. 따라서 이 규정 자체가 발신주의 규정이고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 경우는 추인 거절로 간주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철회. 상대방이 철회한다는 건 무효로 만들고 했던 거 없던 걸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대방이 적어도 계약을 할 당시 을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을이 서류를 조작한 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나 조작한 사람인지.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해서 무효 만들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철회 못합니다. 몰랐을 때. 134조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의 추인 전까지 상대방은 본인, 그 대리인에 대해서 이를 철회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지 않다고요. 즉 상대방이 안때라는 건 뭔 말이죠? 악이라는 거죠. 악이. 그때는 철회합니다. 철회 못합니다. 철회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철회는 본인이 뭐 하기 전까지? 추인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해버리면은 효력이 뭘로 확정돼요? 효력이 뭘로 확정? 유효로 확정돼 버려요. 아니면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뭐 해버리면, 철회해버리면 뭘로 확정돼요? 무효로 확정돼요. 따라서 추인이 우선입니다, 철회가 우선입니다? 먼저 한 놈 우선이에요. 철회하기 전 추인 먼저 해버리면 뭐가 우선? 추인 우선 유효되겠죠. 반대로 추인하기 전 먼저 철회해버리면 무효 확정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한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동시에 하면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먼저 한 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단 1초라도 더 빠른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걔가 이제 우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회의 시기는 언제죠? 철회의 시기? 추인 전까지예요. 시기 자체가. 그럼 추인의 시기는 언제예요? 철회 전까지인 거예요.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문제입니다. 135조입니다. 자, 무권대리인은 결국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권대리 행위에서 이 사태를 만든 건 본인이 만든 거예요? 무권대리인이 만든 거예요? 무권대리인이 이 사태를 만든 거예요. 네가 위임장을 조작했고 병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죠. 그럼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답답하죠. 빨리 본인이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추인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갑이 갖고 있던 땅이 시가 10억짜리예요. 근데 을이 이거를 7억에 넘겼어요. 7억에 넘기기로 했어요. 그럼 상대방은 땅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7억에 가지고 싶죠. 추인을 원한다는 거예요. 빨리 추인해 주세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추인을 해주면 본인이 추인을 해주면은 7억의 병은 땅 넘겨받는 거죠. 근데 이 본인이 추인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 좋아요? 땅이 좋아요? 땅이 좋죠? 추인 안 해준다고요. 그럼 상대방은 결국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얘한테 책임 묻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 사태를 을이 만든 거죠. 첫 번째 책임 청구, 이행 청구입니다. 7억에 팔기로 했으니까 땅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설득해라. 가서 아버지 설득해서 땅 가져와 빨리. 아니면 거기에 맞게 배상해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 갑이 추인을 해줬다면 을 붙잡고 저런 청구할 필요 없겠죠? 지금 상황 자체가 본인이 추인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을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철회를 했다면은 무효로 확정시키고 없던 걸로 만들고 그냥 빠지자는 거죠. 근데 상대방도 철회를 안 하고 있어요. 상대방도 철회하기 싫죠. 왜냐면 나는 땅을 가지고 싶거든요. 근데 유효로 만드는 건 누구밖에 못해요? 유효로 만드는 거. 그럼 본인 갑만 할 수 있어요. 갑만 유일하게 유효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유효로 끌고 가고 싶죠. 근데 추인해줘 안 해줘? 안 해주니까 이제 을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설득해라고. 그죠? 이행 청구한다는 거죠. 설득이 안 돼? 그럼 너 배상해라. 이 선택을 누가 선택해요? 이행 청구를 할 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건지 을이 선택, 병이 선택? 병이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선택해요. 그리고 적어도 상대방이 을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건 계약 당시 을이 무권대리라는 걸 몰랐을 때입니다. 선이 무과실 필요합니다. 알면서 책임 묻는다는 거는 노양심이죠. 선이 무과실. 그리고 만약에 이 을이 미성년자면 이런 거 못해요. 을이 미성년자면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을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라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제한 능력자면은 봐준다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면은. 하여튼 제한 능력자들이 문제인 거죠. 보호를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을이 제한 능력자일 때, 을이 제한 능력자가 아닐 때. 아닐 때입니다. 아닐 때. 그리고 을이 지는 책임은, 요 책임은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자, 보겠습니다. 135조입니다. 1항.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었던 자가, 그 자가 누구죠? 이 자가 누구예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 누구죠? 누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했죠? 을이요. 지금 을 말하는 겁니다. 을이 대리권을 증명해요, 증명을 못해요? 증명을 못해요. 왜 증명 못해요? 대리권이 없어갖고 증명을 못하죠. 그리고 또 본인의 추인도 받아, 못 받아? 추인도 못 받아. 아버지가 추인 안 해주신대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그가 누구죠? 무권 대리인 을이죠. 을은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누구 선택? 줄치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이에요. 2항 내려갑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저 을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그 계약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혹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라면은 요 1항은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항이 적용되려면은 첫째, 상대방은 알았어야 됩니다. 몰랐어야 됩니다. 몰랐어야 되고 무과실이어야 되죠. 그래야 적용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을이 제한 능력자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야 1항이 적용돼요. 반대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책임 발생 요건 정리해놨죠. 첫째, 대리권 증명 못합니다. 둘째, 본인이 추인 안 해줍니다. 상대방도 철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그리고 무권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 즉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것. 밑에 2번 내려갑니다. 성질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만약에 을이 서류를 조작한 게 어떤 제3자가 무권 대리인한테 사기 쳐가지고 을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아버지 땅을 홀라당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그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가 살살 꼬드김에 당해가지고 서류 조작해서 넘겨버린 거죠. 그럼 친구 잘못이에요? 을 잘못이에요? 그것도 을 잘못이에요. 서류 조작한 건 을이 한 거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맥락에서 무과실 책임. 자, 뒷페이지요. 사례 연습.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 상대방과 계약을 했습니다. 첫째, 을이 제한 능력자네요.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제한 능력자라고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고 대리 행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한 능력 갖고 취소는 못해요. 그 핑계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번 갑이 무슨 추인했어요? 일부 추인.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일부 추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동의 필요합니다. 자, 3번. 갑이 을에게 추인. 보입니까? 을에게 추인.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철회권 행사했죠? 그럼 철회 우선, 추인 우선? 철회 우선이죠. 그러면 병이 이행 거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철회가 우선한다는 건요, 효력이 무효로 됐다는 거죠. 계약이 진행되어 계약 파토 났어요. 계약 파토 났죠? 그럼 이행을 해요? 이행 거절해요? 거절해버리죠. 무효인데. 나 안 해, 이제. 이행 안 해. 빠이빠이. 자, 4번입니다. 병이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거든요. 최고. 근데 갑이 기간 경과 후 추인하겠다고 의사표시했죠?
그럼 이거 추인 된 거, 추인 안 된 거? 추인. 된 거, 안 된 거? 안 됐어요? 추인했어, 추인 안 했어? 했어요. 했는데 안 됐죠? 왜 안 됐어요? 그렇죠. 기간경과 후입니다. 기간경과 후했기 때문에 늦었어요. 그럼 이건 추인 거절로 간주된 겁니다. 이미. 따라서 갑은 이행 청구할 수 없죠. 무효 상태입니다. 현재. 자, 5번입니다. 악의의 병이죠. 악의의 병. 철회는 못하죠. 상대방이 철회하려면 상대방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선이여야 철회할 수 있죠. 근데 악이니까 철회 못한다고요. 근데 악이라 하더라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최고는 할 수 있습니다. 최고는. 자, 6번 대리권 증명하지 못했던 을은 병의 선택에 따라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되고요. 자, 그리고 7번입니다. 만약에 을이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면은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를 규정하고 있는 게 아까 방금 봤던 135조입니다. 135조.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이런 청구하려면 을이 제한 능력자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제한 능력자면은 이 경우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8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받았고 본인 갑의 지위에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말소 청구할 수 없지요. 왜 할 수 없어요? 신이치 금반원이라서요. 무효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표현 대리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